사교육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충분히 그 커버가 가능하죠. 그럼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개 하잖아요. 그 연습만 진짜 1년, 2년만 시키셔도 사교육 안 시키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집 가까운 데가 가장 좋아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축구를 2시간 하고 와도 성적이 똑같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날에 체육이 있었다, 아니면 또 여자들만의 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게 겹치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공부 성적도 조금씩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나침반 새로운 공간에서 좀 귀한 분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교육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 송지원이라고 하고요.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국내 입시, 해외 입시까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초등하면 입시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 아이도 5학년 말이 됐고 6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초6부터는 대입제도 개편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등 부모님들이 변화되는 이 입시 제도 앞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오늘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1이죠. 고1, 중3, 중2, 중1까지는 2028 대입 개편이라고 해서 진행을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초6부터 진행되는 2032, 2032년 대입 개편은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안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이해, 입시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우리가 수시와 정시라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시는 말 그대로 내신 가지고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 거고, 정시라는 거는 이제 수능 성적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가는 건데, 이것들이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에서도 정시를 반영하고 정시에서도 수시를 반영한다.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써요. 그리고 수능은 11월 달에 보죠. 그래서 수시의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 정도에 납니다. 수시를 지원했더라도 내가 수능에서 어떤 점수 이상을 못 받으면 탈락인 거예요. 아무리 전교 1등이더라도 그 대학에서 원하는 수능 최저라는 것들을 못 맞추면 그 대학은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재 고1, 2028 대입 개편안부터 조금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부터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명확하게 뭘 더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항상 죄송한데 무조건 성적이에요. 우리가 입시가 많이 바뀌어왔잖아요. 수능도 바뀌어오고 내신 체계도 바뀌어왔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들은 성적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 학교 생활은 잘했니? 네가 우리 학교 와서 4년 동안 끝까지 잘 다니면서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는 내신 좋아서 가고 수능 성적 좋아서 갔더니 아이들이 중도 탈락률이 많은 거예요. 의대로 빠져나가고 뭐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런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거에 맞는 학교 생활을 잘 했느냐, 인성까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꼼수와 요령을 많이 바라세요. 얘가 공부는 조금 못하는데 인원수가 많은 데 가면 등급 받기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꼼수예요. 어쨌든 성적을 잘 받고 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권 아이들은 진짜 인원이 많으면 1등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죠, 사실.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많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요령과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학원도 애가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늘릴 게 아니고 학원을 줄이셔서 얘가 못하는 걸 빨리 잡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왜 다녀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중학교를 국제중을 갈 건가? 그냥 일반중을 갈 건가? 그럼 일반중을 통해서 특목고를 갈 건가? 일반고를 갈 것인가도 초등학교 때부터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얘가 공부 잘하니까 자사고 가면 잘하겠지 이게 아니고,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성향에는 이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맞을 것 같고, 이런 성향은 이게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럼 빨리 그거에 맞춘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고등학생이네? 그럼 그때 이미 벌써 늦은 거죠. 이 초등 때부터라도 대략적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큰 틀은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뭐 이과 계열이다, 문과 계열이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시기에는 그냥 이 친구가 적절하게 모든 과목들을 다 해낼 수 있냐,
역량이 있냐를 채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문과 계열이나 이과 계열은 사실 고등학교 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빠르면 중3 때 정도. 그 전까지는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영수죠. 국영수를 아이가 잘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치동 같은 경우 뭐 4세고시, 7세고시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대치동 안에서 얘기고 대치동 이외의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정확하게 뭘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 과에 가면 칭찬 많이 해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배워왔는데 이거 틀렸다고 해서 그걸 잔소리 하실 게 아니고, 틀렸다 근데 나머지는 잘 맞았네, 그럼 다음에 이렇게 또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더니 얘가 중학교 때 지쳤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지쳐버리면 벌써 고등학교 거는 아이들의 흥미를 벌써 다 잃어버려요. 물론 공부에 흥미가 있을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때 그걸 조금 잘 만들어주시면 중학교 때도 아이들이 동기부여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등 때부터 그게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이 뭐 어디 학원에 어디가 그쵸, 들어가고 그쵸. 이런 것들에 계속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게 정말 정답인가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내 옆에 아이가 어디 반을 들어갔냐는 그 시기에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대입에 반영되는 건 고등학교 때예요. 중학교 성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초등학교 학원 것도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지치지 않게 체력도 만들어 주시고 이 친구가 잘할 수 있게 계속 길을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그때부터 너는 뭐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어디 레벨 올라가려고 또 학원을 다니잖아요. 진짜 학교에서 다니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머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흔들리면 아이부터 또 흔들려요. 왜냐면 아이도 느끼거든요. 불안하고 불만인 게 보이니까. 4, 5, 6학년 정도면 충분히 확인하거든요. 2032 그 대입 개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같이 병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1부터 이제 중1 친구들까지는, 이제 초6부터는 그것들을 이제 다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우선은 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럼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쉽게 90점까지 A, 80점 B, C까지 70 이런 식으로 간다는 몇 거죠. 명이든. 그렇죠. 우리가 영어,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90점까지 1등급, 80점까지 2등급,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바뀌는 거에 있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1등급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많아진다는 거. 그게 우선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이 3%, 4%밖에 안 돼요. 물론 희망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거의 변별력을 두려면 시험을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단점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선운수령 평가가 많아진다 라고 하죠. 아이들이 실제로 요즘은 연필을 들고 뭔가를 쓰거나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 안 하기도 하고요.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논술학원을 많이 다녀요. 많이 거네요. 네. 그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안 다녀요. 왜? 성적 때문에. 영수가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논술학원을 초등학교 때까지 다니셨다면 중학교 때까지 이어주셔도 좋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에서 입시 국어로 넘어와야 하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또 혹시 사교육이 더 조장되는 게 아닐까요? 사교육은 입시가 바뀔 때마다 계속 조장돼요. 어떻게든. 이번에 2028 대입 개편안도 마찬가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교육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학부모님들의 불안만 더 조장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다 학원 계속 보내시니까. 네. 평가 기준이라는 게 사교육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도 충분히 그 커버가 가능하죠. 그럼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 진로와 관련됐든 관련되지 않았든 최근에 본 뉴스 기사 보면 한 30줄, 50줄 정도 있잖아요. 그거를 내 언어로 바꿔서 5줄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시켜요. 인터넷 들어가서 가장 본인이 관심 있는 연예계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보고 정리해보는 연습.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개 하잖아요. 그게 결국 그러니까 요약하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뭔가를 분석해야 5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연습만 진짜 1년, 2년만 시키셔도 사교육 안 시키셔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불안했거든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집에서 학원 없이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아니고 사교육에서만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어주시길 바랬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전혀 뉴스에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만화책이라도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고 정리하는 연습. 그러니까 뭐든 정리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내 글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 언어로.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이제 영어 듣기평가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도 맞아요. 발표를 하셨는데 듣기평가는 17문제인데요. 그게 한 30점 정도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하위권 애들이 그 30점 정도 되는 거를 듣기에서 맞아서 점수가 나왔는데 그거를 없애버리면 기본적으로 거의 독해도 또 점수를 30점을 받아야 된다는 더 거예요. 어려운 데서 점수를 그렇죠. 해주니까. 그러면 하위권 아이들은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절대평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절대평가가 아니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어쨌든 내 아이에 대한 입시인 거지 남의 아이 입시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최상위권 대학, 흔히 얘기하는 상위 10위권 대학, 15개 대학 정도에서는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겠다라는 대학들이 많아요. 대학에서 우리 학교 오려면 내신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수능은 이 정도 돼야 되라는 거를 아예 또 걸어버릴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신도 이 정도를 받아야 되고 수능도 이 정도를 무조건 받아야 되네라고 하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전에는 내신 성적만 잘 받아서 수능이라는 걸 안 봐도 됐었던 전형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2개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교육도 더 많아질 거고 할 수 있게 아이들 부담은 더해질 거죠. 그러면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은 계속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 또 수도권 심화 현상들이 더 많아질 거고 지방거점 대학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거점 대학들은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지방 사립대들은 더 미달날 가능성도 많아지고 오히려 인재들이 안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 대학이 글로컬 대학도로 묶이거나 이런 학과가 없어지고 학과 2-3개가 한 학과로 이렇게 합병이 되거나 이런 게 더 많아지겠죠, 사실. 실제로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친구가 상위권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국영수는 어느 정도 해놔야 되고 이 친구의 진로에 따른 로드맵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실제로는 고3 때 와서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극성 엄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내 아이를 내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왔을 때 1시간이든 2시간에 상담하고 사실 끝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아이들도 믿을 사람은 학부모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입시에 대한 거 공부하시고 그걸 밖에 가서 내가 이 정도 공부해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되는 거지만 내 아이에 대한 거 공부하고 이 친구가 만약에 공대를 가고 싶으면 공대는 어떤 학과들이 있지? 그럼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지? 그럼 지금부터 뭐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년에 학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목표는 너무 좋죠. 무조건 엄마가 다 끌고 가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는 공부하고 엄마는 이제 서포트해주는 그런 거기에 이제 컨설턴트나 어떤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명이서 같이 하나가 되면 훨씬 좋은 거죠. 왜냐면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아이에 대한 걸 모르지만 입시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물론 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깝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가 불평등을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현역들, 그러니까 현역 고1, 고2, 고3들한테는 수시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시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재수생들이 그만큼 들어왔을 때 현역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재수생들이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같이 1년 동안 공부하겠지만 걔네들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뭔가를 해봤잖아요. 네. 그럼 시행착오 겪은 것들이 있고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쫙쫙쫙쫙 나오는데 현역들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어요. 또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네,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이거 챙기려면 사실 힘들어요. 불리해요. 그래서 수시가 없어지면 현역들한테는 훨씬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뭐 수시형 학교, 정시형 학교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3 현역들이 대학을 가는 수시가 가장 좋은 전형이에요. 재수생들이 못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50만 명 중에 1등급 받는 게 쉬울까? 200명 중에 1등급 받는 게 쉬울까라고 하면 당연히 200명이죠. 그러니까 자사고 있고 또 자공고 초등 부모님들은 용어도 헷갈리고 도대체 저게 뭔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걸 그럼 선택해야 될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쵸.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고인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기타 학교 입시 정보들이 들어있고 뭐 국제고, 과학고, 외고, 정의 같은 것들이 정리돼 있고 국제고를 딱 누르면 전국에 있는 국제고가 리스트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목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특성화고는 직업계, 상고 공고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형 사립고도 있고 자율형 공립고도 있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고, 북일고, 뭐 용인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립고는 교육감이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은 자율공립고라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국에 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를 갈 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만 반영하고요. 근데 물론 뭐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뭐 국어 성적, 사회 성적을 보고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에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하나고 이런 학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영수과 전과목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과목을 다 A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공고는 따로 조건이 있어요? 자공고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자공고는 내신으로 선발된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목 자사고를 가야 되냐, 일반고를 가야 되냐라는 기준은 성적이에요. 첫 번째는 성적이고, 중학교 때 A 받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다 A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학교들은 전국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진짜 넘사벽 애들이 많아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선행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심화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진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그냥 서울에 있는 아무 데 가도 돼요 라고 하면 진짜 아무 고등학교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카이스트 최상위 학과들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보내본 학교가 보낸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상상고, 외대 보고 메디컬 보내는 인원만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보내요. 물론 재수생까지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근데 일반고에서 의대 한 명 보내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내가 진짜 최상위 학과, 최상위 학교가 목표라고 하면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얘가 선행이나 심화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진로 목표가 얼마나 돼 있고 마지막은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하나 차이로 1등급이 3등급도 되고 4등급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도 많으니까 진짜 아무튼 들었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내 거 막 쓰고 저쪽에다 놓고 버리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남과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려워하는 친구들, 진짜 극내성적인 친구들은 훨씬 힘들겠죠. 제가 보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티브해요, 아이들이. 활동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참여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액티브하지 않은 친구들이 가서 못 버티냐 이런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활동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라고 하는 친구들 전화를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세 박자가 잘 맞는 친구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 물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냥 중학교 때 조금 잘한 성적으로 무조건 자사고는 저는 비추합니다. 그럼 일반고에 유리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일반고에 유리한 아이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활동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이제 자기 주도나 활동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내신 잘 따려면 우선은 일반고를 가시고 그 밑에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쨌든 자사고나 특목고를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면 집 가까운 데가 가장 좋아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축구를 2시간 하고 와도 성적이 똑같아요.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해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날에 체육이 있었다. 아니면 또 여자들만의 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게 겹치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공부 성적도 조금씩 떨어져요. 못 버티니까 체력적으로. 그래서 여학생들이 만약에 버스 타고 1시간 왕복 2시간씩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더 이제 줄어들 그쵸. 거고 그만큼 체력 소모도 되니까 맞아요.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 가까운 데가 가장 좋아요. 성적은 그때부터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집 가까운 데를 가장 추천해요. 그러니까 전형 중에 지역 균형, 뭐 지역 인재, 뭐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지역 균형이라는 건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준 친구만 그 전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우리 학교 쓰려면 너네 학교에서 재적의 몇 프로 아니면 2명 무조건 추천해 라고 해서 그 추천 받은 친구들만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추천을 못 받으면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역 인재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강원이다. 그럼 강원에서 학교 졸업한 친구들만 그 전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비해서 앞으로 정시 팔도가 좀 더 불리해지 어려워질 거예요. 맞아요. 예, 어려워질 거고, 왜냐면 학생부 반영하는 비율이 지금 건국대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그러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능 100%로 원래는 반영을 했었는데 수능 80이랑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2028 대입부터 현재 고1부터죠. 그러면 건국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미 서울대부터 바뀌어서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건국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시로 하겠다면 그 대학 가고 싶어서 정시를 하는 건데 네. 학생부를 반영하니까 학교생활 교육을 망쳐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수능 성적이 첫 번째지만 만약에 동점자나 뭔가 많았을 땐 무조건 학교생활 교육부를 분달할 거. 그러니까 이제 정시한다고 선생님 저 정시할게요 하면서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뭐 국어 공부하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1등급을 받아도 대학에서는 학교생활 보호자라는 애를 뽑고 싶을 거니까 거기서 이미 탈락인 거죠. 지금 초등 학부모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국영수 공부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로에 대한 것들이랑 직업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안 해요. 지금 고3 애들도 그래요. 기계공학과 왜 가고 싶어? 선생님 저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서. 그러면 기계공학과는 뭘 배우는 거야? 기계 배우지 않을까요? 공학 쪽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과학도 조금 잘하니까 기계공학과나 가야지. 근데 기계공학과 최근 뭐 이슈가 뭐가 있어? 모르겠는데. 이거 전혀 가고 싶은 게 아니죠. 그냥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등 때부터 그러니까 학과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직업으로 가셔도 훨씬 좋아요. 그럼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있으면 소방관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이트들도 정리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어머니들께서 좀 쉽게 설명을 또 해주시고 이런 직업을 하려면 이런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좀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추천하시는 뭐 사이트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고용24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 두 개 사이트를 가장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고 거기서 학과 정보나 직업 정보라는 그 섹션이 있어요. 공학 계열 들으면 공학 계열에 관련된 학과들이 쫙 나와요. 기계공학, 무슨 공학, 무슨 공학.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떤 학과인 개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봐봐, 너 기계공학 이런 연구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네. 그리고 소통의 능력도 필요하네. 근데 너 소통 잘 안 되잖아. 험한 애잖아. 그럼 지금 너 소통을 잘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수리 능력이 필요하네. 근데 너 계산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런 것들 조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같이 아이들 끌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영수 공부는 좋은 대학 가려면 당연한 건데 이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면접 준비하기 나중에 엄청 힘들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터치하지 못할 순간들이 오잖아요.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혼자 한다고 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 엄마랑 이렇게 해서 진로를 찾아봤었지. 그럼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상대적으로 같이 있고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 초등 때 해두는 게 좋겠네요. 개괄적인 이야기를 오늘 채널에서 해주셨는데 좀 중특강 하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중특강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큰 틀만 말씀드렸다면 중 강연에서는 제가 시기별 로드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라 라는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그 중강연의 어떤 미리 보기 또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중강연을 들으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를 큰 틀만 가지고 계시고 그럼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알고 가시는 중강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이들 적성 검사 플러스 학부모님들이 검사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뭐 컨설팅을 언제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생각나셨을 때 하셔야 돼요. 그때 해결하고 싶은 걸 해결하셔야 또 넘어가요. 근데 그때 해결이 안 되면
6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오시 이미 성적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끝난 거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궁금해하고 어머님들이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실 때 해결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맞네요. 네. 네.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중강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상당 5만 원 할인권을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께.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가 해결되고 지금부터 좋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제가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영상 마무리하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초등학부모님들께. 네, 우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 입시는 내 아이 진로는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잘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든든하고 명확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